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대통령이 누구든 이런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시에 구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외압, 방해, 조작 이런 것들이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 정부 대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길 원했고, 그 덕분에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큰 기대를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어떤 여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 4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흘렀죠.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때처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곧 임기도 끝나고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라도 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거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라도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지키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다시 촛불을 들고 그리고 다시 세월호라는 이 구호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 이행을 촉구하고 그 응답을 촉구하는 이런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해낼 거라고 믿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참사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닌가,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함, 이런 또 의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피해자들이나 시민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안타깝고 슬프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끔찍한 어떤 사건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 피해자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뭐 군까지 조사해가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일인가. 다시 말해서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아주 끔찍한 해양 교통사고일 뿐이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 만큼 한 것이 아닌가, 그 이상은 피해자들의 욕심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각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왔죠. 저희들이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큰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항상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출저기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결국엔 뭐 좀 정부도 그렇고 특히 국회, 특히 이제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세월호 참사를 앞세우는 것이 결코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표를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엔 이 세월호 참사의 어떤 성격과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차이, 잘못이 있고, 그리고 현실 정치에 있어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지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결국 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자신들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2기 특조위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긴 시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했던 또는 의심을 했던 이런 사안들의 사실 여부, 진실 여부가 좀 많이 밝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과연 이 사참위가 조사 성과를 생각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또는 크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당연히 이 사참위의 이 조사 권한밖에 없죠.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어떤 강제 수사의 권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조사의 권한만 갖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그때도 일기 특조위가 조사 권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를 했던 건 이런 그 제한적인 조사 권한만 갖고 이 사참위가 조사를 하지만 정부가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조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이 조사 권한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권력의 책임 하에, 또 지시 하에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러면 사참위의 조사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자체 조사단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부처 관련자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수없이 제안을 했지만 다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임기가 3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국정원이 자료 협조에 대한 자료 협조에 나서기 시작을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라도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진상규명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상규명의 성과가 나올 것이고, 지금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하고 또 법원이 무죄 처분을 한 이 사안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 특수단이 총 17개의 수사 과제 가운데 이제 2개는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2개는 이 특검에다가 넘기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하고, 이제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무혐의로 종결을 시켰죠. 검찰 특수단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저희들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서면 조사로 끝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예 수사 계획조차 없었고 수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이 검찰 특수단의 수사는 2014년에 있었던 1차 세월호 참사 수사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깨뚫지 못했고, 그리고 그 방향 역시 대부분 면죄부를 주고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검찰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수사였고, 축소하기 위한 수사였고, 2014년에는 외압에 굴복한 수사였다고 하면 이 지금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외압에 굴복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5일인가요? 그때 법원에서 검찰 특수단이 추가 기소했던 해경지휘부에 대한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11명 가운데 10명에게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명에게는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과실치사상에 대해서 전원 무죄를 내린 것은 명백히 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라든가 판결로 완전히 부정을 한 잘못된 재판 결과였어요. 2015년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 2, 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분명히 잘못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이 잘못을 김경일 정장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맞지 않다. 김경일 정장 위에 있었던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7년 구형을 이제 3년 선고로 대폭 약하게 선고를 하면서 대신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특수단도 이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그 지휘부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거꾸로 자신들 대법원이 내린 그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 지휘부에 대한 이 과실치사상 혐의를 다 무죄 선고를 해버렸다. 그리고 이 무죄 선고의 근거를 보면 도저히 이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인 건데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기울고 있다. 그 다음에 선원들이 탈출 지시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도망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선원들을 먼저 탈출시킨 게 자신들입니다. 해경입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정확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모든 선원들을 가장 먼저 빼내고 탈출시킨 주범이 해경이에요. 그런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그 모든 게 다 잘못된 판결이었고 이걸 뒤집어야 한다. 결국 이 검찰 특수단의 이 수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서 그 특정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게 큰 책임과 잘못이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지휘했던 또는 이들의 구조행위를 방해했던 그 위에 뭐 해수부, 뭐 국정원, 청와대, 즉 이 컨트롤 타워의 그 계통에 있는 이 기관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일들을 했고 또 무슨 일들을 안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요. 특히 이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놓고 조사하고 수사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힌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이들에 대한 어떤 죄를 묻는 일이 가능하다. 7년이나 지났지만 정말 지금 우리 모습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와 이전과 정말 달라진 사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좋아지고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침몰했는지를 모르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와 같은 일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잡자가 아니라 모든 의혹과 의심을 편견 없이 다 낱낱이 조사해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규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진상규명의 결과를 믿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일에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특히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요청해야 되고 또 그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나서주셔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매일 저녁 때마다 이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고요. 또 특히 주말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집중해서 촛불 피켓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 그래서 결국 이 촛불의 어떤 명령, 촛불의 의미를 다시금 이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길에 7년 전에 그 마음을 다시 안고 나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